네, 안녕하세요. 수박 유치역학의 10번째 강의. 엔탈피, 비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는요, 이거 연력학 법칙에서 했었던 엔트로피랑 다른 겁니다. 엔탈피예요. 달라요. 엔탈피는 얘도 되게 엔트로피처럼 좀 약간 추상적인 물리 개념인데, 일단 정의는 공식으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H, 엔탈피는 H라고 쓰고, 내부는 이제 U 더하기 PV 이렇게 씁니다. 압력이랑 부피 곱한 거. 이게 바로 엔탈피고, 그럼 여기서 이걸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DH가 되겠죠? 미소량은. 얘는 DU가 되겠죠, U는. 그 다음 PV는 미소량으로 쓰면은, 자, 잠깐 여기도 위에다 쓸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두 개의 물량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세 미분법을 써야 돼요. 그럼 P 쪽부터 미분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V를 미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 줄 수 있어요? VDP 플러스 PDV라고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지금 얘랑 얘를 바꿔서 VD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DV는 그대로 PDV 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오는 거고, 그래서 이 미분했을 때 값이 뭐냐도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번외로 우리가 앞에서 연력학 제1법칙이 공식이 이거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또 변형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이걸 봐봐요. 여기서 DU 플러스 PDV 보이세요? DU랑 PDV죠, 이거. 그러면 얘를 빼고 다 넘기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DH 빼기 VDP. 얘가 바로 DU 플러스 PDV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DH 빼기 VDP라고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가.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공식이 엔탈피를 이용해서 더 확장이 될 수 있죠.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사실 연력학 쪽은 이게 소방유치학, 이름은 소방유치학 역학인데 뒷부분에는 연력학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력학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일단은 연력학까지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알고 있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리자면은, 습증기 엔탈피랑 습증기 열량이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냥 공식을 잘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습증기 엔탈피는 H라고 하고, HF 더하기 X 곱하기 HG 빼기 HF는 HF 더하기 XL,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HF는 뭐냐면은, HF는 포화액 엔탈피, HG는 포화 증기 엔탈피, 그 다음에 L은 자멸 했었죠. 자멸 이기도 하고, 얘를 증발 엔탈피라고도 합니다. 증발 엔탈피. 그 다음에 X는 건도예요. 이게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공식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습진기 열량은 Q라고 하고, XM HG 빼기 HF 또는, 저기 얘기를 안 했네요. HG 빼기 HF가 L이에요. L. 그러니까 그 포화증기 엔탈피에서 포화액 엔탈피 빼면 자멸, 즉 증발 엔탈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어서 어떻게 줄 수 있어요? X, M, L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건 그냥 문제 풀 때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공식 대입하는 거. 자, 비열은 물리량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왜 또 하냐고 물으신다면, 얘는 이때 여기서부터 비열을 좀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정의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정압 비열은 CP라고 합니다. 정압이란 말은 압력이 같을 때, 정적은 최적이 같을 때, 그러니까 부피가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압 비열은 압력이 같다는 말은 P가 같은 거니까 CP라고 해주는 거고, 정적 비열은 최적이 같은 거, 부피가 같은 거니까 CV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엔탈피 있죠? 엔탈피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거든요. 다만 이때 그 P는 일정인 거죠. 정압이니까. 그럼 CV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V는 일정한 상수라고 가정해서 미분을 한다고요. 그럼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외워두셔야 돼요. K 빼기 1분의 K 알파. K 빼기 1분의 1 알파. 알파는 뭐예요? 전 시간에 했었죠. 특정 기체 상수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K는 비열비를 의미합니다. 비열비. 비열비를 의미하는데, 자. 조금만 더 연장해서 쓰면, H는 인테그랄 CPdT라고 할 수 있어요. 왜죠? 이 식을 봐봐요. H가 T에 대해서 미분하게 CP면 반대로 양변을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P는 인테그랄 CPdT가 되겠고 DHdt 쪽은 그냥 H로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특정 기체 상수 알파. 얘는 이 두 식을 봐보세요. 두 식을 그러니까 CP, CV죠. 얘를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K 빼기 1분의 K 알파에서 K 빼기 1분의 1 얼바를 빼면 그냥 얼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빼면 얼바라고요. 그래서 CP에서 CV를 빼면은 얼바가 되는 겁니다. 비열비는 K라고 했었죠. 이 K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랑 얘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K 빼기 1분의 K 얼바랑 K 빼기 1분의 1 얼바를 K 빼기 1, K 빼기 1을 지어주고 얼바 지어주면 K만 남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열비란 놈은 CP를 CV로 나눠주면 비열비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이 비열비라는 거는 1보다 무조건 크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1이죠. 여긴 위가 K죠. K 빼기 1이랑 알바는 얘랑 얘는 같잖아요, 둘 다. 근데 K가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둘을 나눴을 때 그 값은 무조건 BRB K는 무조건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비열 쪽도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엔탈피 쪽에서 얘기하는 이상한 적분식들과 비열 쪽에서 얘기하는 적분식들이 사실 왜 필요하냐면은 다음에 할 연력학적 과정을 할 때 필요하거든요. 일단 그건 그때 가서도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건 좀 제가 얘기해 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오늘의 마지막은 카르노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은 지금 이와 같은 표로 이제 구글링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이와 같은 표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지금 1번 여기 보이시죠? 1번, 2번, 3번, 4번 점. 이 점들이 1, 2, 3번, 4번인데 이 순서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얘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요. 지금 이게 여기가 여기 다시 쓸게요. 여기가 QH 여기가 QC가 되고 여기는 QH 여기는 Q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QH로 들어가서 QC로 나온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어쨌든 지금 1번에서 2번 갈 때 있죠. 첫 번째에서 1번에서 2번 갈 때는 얘를 등온 팽창이라고 해요. 왜일까요? 일단 팽창이란 말은 뭐예요? 부피가 커진다는 소리죠. 지금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뭐가 다르냐면은, 왼쪽 그래프는 세로축이 P고 가로축이 V죠. 오른쪽 그래프는 세로축이 T고 가로축이 S, 엔트로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이 V 값이 커졌죠. 그래서 팽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등온이냐고 하냐면, 자, 이거는 여기도 잠깐만 써보면, PV는 NRT에서 그 P는 V분의 NRT죠. 예전에 유리함수라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1 같은 그래프들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게 설령 2든 3이든 뭐든 일단 뭐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볼록하게 그려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PV는 NRT에서, P는 V분의 NRT에서 우리가 여기를 P축으로 세우고 여기를 V축으로 세웠을 때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 꼴로 나옵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보면은 색깔을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크기도 뭘로 해볼까? 봐봐요. 지금 이거 있죠. 지금 이게 곡선이에요. 지금 P는 V분의 NRT를 만족하는 곡선이라고요. 얘가.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T 값이 지금 그 알파랑 베타 중에서, 알파선과 베타 중에서 누구의 T 값이 크냐면 베타의 T 값이 더 크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T 값이 더 크게 된다고요? 왜냐면 아까 이 그래프에서 Y는 X분의 1이랑 Y는 X분의 100이라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Y는 X분의 1이잖아요. 만약에 그 Y는 X분의 100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100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100배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 기존의 Y는 X분의 1에 비하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NRT에서 이제 NR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T만 보면은, T가 지금 분자에 있는 값이잖아요. 분자에 있는 값이 1이랑 100 중에서 100이 더 크죠. 그러니까 100이 더 큰 쪽, 이 큰 쪽에 더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그래프가 지금 베타랑 알파 중에서 T는 베타 쪽이 더 크다는 거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럼 여긴 등분 팽창 과정이고 1번에서 2번 가는 과정은, 2번에서 3번 가는 과정은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이거는 단열. 지금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다는 소리예요. 얘는 단열 팽창은.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랑 조금만 연관시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1번에서 2번 가는 건 등원 팽창이라 했잖아요. 등원이란 말은 온도가 똑같다는 소리죠. 왜냐면 지금 같은 보라색 곡선 위에 있다는 거는 온도가 똑같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 T축이니까 T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등원 팽창 구간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지금 온도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단열 팽창이라 했어요. 얘는 단열 팽창이란 말은, 단열 델타 Q가 이제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델타 Q가 없다. 그러면 우리 엔트로피의 정의 기억나세요? 엔트로피? 이 S라는 엔트로피 값은, 이 델타 S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델타 S 값이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S의 변화량 값이 0이 된다고요. S의 변화량 값이. 그래서 S는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단열 팽창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마찬가지로 뭐 2점에서 3점 갈 때는 이 V가 커지는 거니까 팽창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에서 4번 가는 건 뭐라고 할까요? 일단 등호는 맞아요. 같은 보라색 선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부피가 이번엔 3번에서 4번은 더 작아졌죠.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팽창의 반대말인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등온 압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4번에서 1번은 단열 압축.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이거는 등온 등온 압축, 그죠? 온도가 같죠? 얘는 단열 압축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그래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림이랑 어떻게 되는 사이클인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보면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색깔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쓰지? 이걸로 해볼까? 처음에 등온 팽창, 그 다음에 단열 팽창, 그 다음에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그럼 카르노 사이클과 관련된 이제 또 개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열 효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열 효율. 일단 열 효율의 개념은 카르노 사이클에만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열 효율은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가해준 이거 QH 이거 얘 분의 W 이거 우리 연력학 제1법칙 했을 때 연력학 제2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 했을 때 그 열기관 얘기했었잖아요. 열기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그거 했을 때 좀 떠올리시면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게 이거 했었던 기억나시죠? 열기관에서 1은 QH 빼기 QC 그러면 다시 얘는 1 빼기 QH분의 QC 이게 바로 일반적인 열효율의 공식입니다. 자, 근데 카르노 기관 열효율에서는 카르노 기관이면 기관 열효율이니까 이 C라고 쓸게요. 카르노의 C 얘는 똑같이 아까 얘가 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1 빼기 QH분의 QC가 되는 건 맞는데 열효율이 정의대로. 근데 특별하게 카르노일 때는 QH분의 QC가 TH분의 TC랑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량, 고열량, 저열량의 비율이 이제 고온, 저온의 비율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되게 당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열량이 비율이 그거니까 뭐 같은 그제 온도의 비율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열 효율에서는 절대로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카르노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립하는 거고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다음 시간에 배울 연력학적 과정을 아시면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명은 그냥 안 할게요. 성능계수, 열펌프 성능계수랑 냉동계 성능계수가 있는데 냉동계는 이제 역카르노 사이클이라도 부르는데 역카르노 사이클. 자, 일단 공식은 열펌프의 성능계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얘도 THQ를 T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냉동기 성능 계수는 COP하고 C라고 하고 QH 빼기 QC하고 얘는 위에 QH가 아니라 QC가 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T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아시겠나요? 성능 계수. 이것도 사실 이제 냉동기 성능 계수 얘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뭐 이제 성능 계수도 이렇게 됐고 일단 이 정도가 카르노 사이클과 관련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절대로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 과정들 카르노 사이클의 1, 2, 3, 4에서 과정들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이 과정들을 꼭 잘 암기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효율이나 성능 계수 공식들을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엔탈피, 비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알아봤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 연력학 과정은 그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네, 다음에 뵐게요.